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이력서 관련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력서가 통과 안 되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죠. 아무리 이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가서 면접관들한테 제 모습을 어필할 기회는 1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굉장히 잘 쓰고 이력서가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데요. 놀라운 것이 제 경험상 통과되는 이력서는 다르다는 거예요. 제가 3번의 이직을 했지만 3번의 이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3번만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각각의 자리에 맞춰서 저도 이력서 관련해서 여러 개의 변주를 주었고, 또 제가 이제 커리어 고민이 있다 보니 저를 어떻게 어필할까라는 거에서 고민해서 좀 다 다양하게 구성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, 신기하게도 어떤 이력서는 매번 통과가 되고 어떤 이력서는 1도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. 이력은 똑같은데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어떤 점들이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효과적이구나, 어필하는데 효과적이구나 라는 거에 대한 그 경험치를 갖고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제 이력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좀 부끄럽지만 우선 주요 정보는 제가 지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우선 이력서를 보시면 이 되게 심플한 이력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첫 번째 회사에서 이직할 때도 이 이력서로 사실 진행을 했었고, 이 포맷은 계속 쭉 가져가면서 세부 내용만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, 생각보다 이게 합격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름과 기본 정보들, 사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교육 관련 정보, 그리고 제가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요약이 있고, 세부 내용을 전 많이 작성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헤드라인이랑 그 다음에 이런 세부 내용을 주고,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상세하게 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, 그리고 각 회사에서의 포지션과 각 회사에서 했던 업무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같이 좀 작성을 했고요. 작성을 하면서 언어 관련된 내용, 그 다음에 트레이닝 받았던 내용들을 같이 작성했고, 이게 기본 정보인데 이어서 주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진행했던 역할과 그다음에 평가됐던 것들을 보통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어떤 업무를 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있고, 그리고 또 이게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의 수치는 비공개라서 낼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어떤 거에 기여했다라는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. 구체적으로 좀 이런 이밸류에이션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. 통과됐던 거를 벌써 이제 절대 통과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버전은 제가 조금 나는 좀 크리에이티브해 보이고 싶다,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화려해 보이고 싶다, 또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전문성 갖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결국 내용은 다 똑같은데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하려고 제가 PPT로 우선 작성을 했고요. 그래서 이런 저의 기본 정보가 있고, 그다음에 여기에는 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좀 넣어서 좀 제가 이런 소셜에서도 어떤 감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고, 그리고 이렇게 좀 이름과 제가 가진 전문성이 좀 부각될 수 있게 하단에 이제 배치를 했고요. 프로필에 대한 세부 소개, 저의 주요 역량, 아까 보셨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고, 그 업무 관련 각 회사에서 했던 주요 업무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만들었던, 그러니까 좀 축적해온 그런 능력치를 좀 이렇게 쪼개서 봤고요. 쪼개서 보고, 그 다음에 교육,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정보들, 제 생년월일 같은 거를 이제 하단에 넣었고, 그리고 이제 캠페인별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 지원해도 1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. 아무도
진짜 아무도 이 이력서를 받고 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, 두 이력서 사이에서의 차이를 느끼셨나요? 물론 디자인적인 게 확실히 있죠. 지금 생각해보면 디자인적인 게 왜 중요하다 싶냐면, 이제 그 두 번째 거 제가 실패했던 그 이력서는 사실 너무 화려하고 이 사람이 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럴 만한 이력서였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처음 받았을 때 다른 이력서 대비 너무 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조직에 융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였던 것 같고, 또 실패했던 그 이력서는 정보 전달력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기여했는지,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이런 배경 설명이 너무 없이 이미지 중심으로 가고, 이거를 좀 더 요약해서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어설프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았고,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, 첫째, 이력서 자체를 너무 화려하게 가져가면 안 된다. 너무 많은 변주를 줘서도 안 되고, 너무 뭔가 색다르게 하려고 안 된다. 물론 나를 어필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건 다 갖추되 그 다음에 그 화려한 거를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. 두 번째, 내가 얼만큼 기여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. 그래픽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, 이해가 전달이 안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는 절대 배제하고,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컨텍스트 내에서 이런 기여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상세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, 중요한 정보들을 빼놓지 말라. 제가 그러니까 실패했던 이력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, 원래 있던 이력서의 기본 정보들, 트레이닝을 얼마나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 다 빼먹었어요. 너무 비주얼라이즈하고 함축적으로 가져가는 거에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최대한 풀어 쓰자라는 게 이제 저의 그 조언입니다. 최대한 너무 워디하고 너무 장황하면 안 되겠지만, 최대한 내가 어떤 걸 했는지, 어떤 배경,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상세히 드러날 수 있게 헤드라인과 밑에 블랙 포인트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럼 이렇게 좀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데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.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본인이 했던 업무를 잘 전달하는 이력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